오늘 포럼의 마지막 발제자를 앞두고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그 앞선 두 분의 허세영 대표님, 최원석 대표님 말씀 중에 부동산에 유동화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산인데 그게 유동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플레이스메이커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에 대한 좀 진정한 의미는 어떻게 보면 그 부동산의 가치가 소수의 이제 초기 개발자나 혹은 자산가들에게만 종속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것의 가치를 누려야 되는 실수요자들이 혹은 주민들이 혹은 커뮤니티가 그 생성된 가치를 다시 내가 가져갈 수 없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공간과 지역에 머물 수 없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우리는 커먼즈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를 항상 개념으로만 해외 사례로만 우리가 되게 찾았는데 그걸 대전에서 실제로 실내화 시키고 계신 멋진 팀이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발표자 윙윙의 이태호 대표님 발표를 통해서 이 비스트릿의 발표 경험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윙윙의 이태호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에 대한 고민들을 이 앞 세션에서 이렇게 많이 풀어주시고 이 자리에 서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되게 이제 빌드업을 잘 해주셨다. 그래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저희 회사는 그 동네에 이제 공유 공간을 만들고 또 지역사회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성수호동이 60공룡의 그 동네라면 이제 대전에는 대학이 20개가 넘게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계속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나 엔잡러들이 주도적으로 자기 리더십 획득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드는 것들을 고민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핵심에는 커먼즈, 그러니까 공유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공간의 이름이 벌집 이에요. 그래서 벌들이 협력하는 구도가 이제 저희가 이제 벌집이라는 이제 이름을 지었고 회사 이름이 이제 그 날개짓의 소리를 따서 윙윙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코워킹 커뮤니티가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서 커머닝을 해온 이 수준도 점점점 높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고 아마 오늘은 저희가 커뮤니티 고민이 깊어지면서 어떻게 커머닝이라는 실험들을 다양하게 해왔는지를 공유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를 소개하려면 저희가 어디 있는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저희는 대전 유성구에 있고요. 카이스트하고 충남대 사이에 있습니다. 이 동네는 1980년대 후반에 개발이 됐고요. 이때 대덕특구, 충남대, 카이스트, 유성구청, 엑스포까지 한 번에 다 들어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유성 다른데 다 논밭일 때 온천지구랑 이쪽만 지금 형태의 도시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두 학교 사이에 블럭이 3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양쪽 블럭은 이제 주로 카이스트 학생들, 충대 학생들 하나씩 가져가고 그 가운데 블럭은 옛날에 교수님들 학생들 피해서 고급 술집이나 한정식이 있던 동네입니다. 지하까지도 지금 들어가면 한정식의 그 흔적이 여기서 어떻게 술을 할 정도로 이제 남아 있는데요. 그 논밭이었던 곳들이 이제 다 개발이 되면서 그 역할을 주변 상권에 뺏기게 되고 구청도 구내식당이 생기게 되면서 특이하게 이 가운데 공동화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됐던 지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리적으로는 그런데 또 특징이 있다면 이제 인적 자원이 이제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풍부한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덕특구 뭐 출연한 기관들 그리고 두 학교 또 이 두 학교 외에도 이제 20개가 넘는 대학생들 이렇게 이제 고학력 도시인데 너무나 아쉽게도 그 대덕특구 안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 연구소에서 통근을 하시거나 카이스트 학생들은 이제 학교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연구소에서 뭐 발견된 이 특허나 R&D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게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이제 갇혀 있기도 하고 대학생들도 대부분 진로를 대기업이나 어떤 행정기관 쪽으로만 여전히 잡고 있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획일화된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충남대 쪽 사이트에 팁스타운이라고 해서 이제 벤처씬 건물들이 막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특구와 같은 역사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 차까지만 그 기업들이 있고 4년 차에 다 판교로 올라옵니다. 실제 3년 차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건물이 움직이질 않아요. 왜 그런지 이제 제가
그 대표님한테 물어보니까 뭐 구글이나 애플도 결국엔 기술자들은 20-30%만 있고 나머지는 이제 비즈니스 핏을 맞춰주는 인재들이 필요한데 이 지역에는 스타트업에서 일할 생각조차 하는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게 가장 크다. 그래서 이제 그 구하지 못해서 서울에서 사람을 데려오다 지쳐서 판교로 간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종의 창업가와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창업가가 지금 의뢰 생각하시는 이 벤처 시는 창업가들이 아니라 그 앞 단계에 있는 엔잡러드나 사이드잡 통해서 리더십 획득하는 단계에 있는 뭐 그 성수동에서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이제 체인지 메이커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문제나 난제를 해결하면서 이 지역사회 관계 자원을 자기 걸로 만들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핵심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유성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운동에는 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 졸업쯤에 지금까지 횟수를 세어보니까 한 12년 정도 이 동네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실제로 뭐 저희가 테드엑스 커뮤니티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우연히 만난 친구들이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그 프로젝트를 보고 온 친구들이 동료로 합류를 하고 그 프로젝트가 뭐 초기에는 그냥 문화기획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뭐 창업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이 단계들을 발굴해 왔고 뭐 10년 동안 막 정확하게 더하지는 못했지만 보수적으로 대충 더해 보니까 저희가 그 140필지 정도 되는 40평 한 필지 한 50평 정도 되거든요. 건물이 필지가 아니라 그럼 140필지 정도 되는 이 지역에 저희가 이제 정책 사업을 한 100억 원 넘게 가져오고 시민분들한테도 이 자산화 프로젝트로 이제 10억이 넘게 투자를 이끌어내고 40개 넘는 창업팀이 나왔는데 뭐 저희가 딱히 지원한 게 아니라 그냥 눈 맞을 수 있게만 판 깔아줬는데 창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공률이 실패율이 한 20-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좀 고민을 해봤더니 이 앞선 단계에서 지역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호흡도 맞춰보고 또 검증하는 과정들 그리고 싸워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뭐 엄청 제이커브 창업은 아니지만 지금 뭐 5-6년이 됐어도 지금 저희랑 같이 호흡 맞추면서 지역 안에서 계속 좀 변화를 만든 역할들을 해주고 있고 저희가 한 곳에 계속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기관이나 지역사회의 어떤 학교들도 저희랑은 이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이런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저희가 뭐 한두 개 공간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왔는데 이런 식의 변화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문제 의식을 갖게 됐고 서울은 이제 이렇게 건물 위로 쌓잖아요. 근데 지역은 위로 쌓으면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옆으로 더 연결해야겠다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산화된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2개 건물 매입 그리고 3개 건물 장기 임차 그리고 저희가 뭐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것들을 하면서 연결한 한 8개, 9개의 건물들의 20개 넘는 공간들을 저희가 이제 다 연결해 놨고요. 느슨하게 뭐 한 곳에 임차를 하면 다른 곳에서 할인 혜택을 받거나 다른 공간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커뮤니티 오피스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더 많은 공간들을 이런 식의 공간으로 쓰일 수 있게끔 하는 꿈을 꾸고 있고요. 사실 이 동네가 입지는 좋지만 뭐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가정에서 부동산 관점을 접근하자는 건 아니고 이 소유와 운영의 일치를 통해서 이 동네의 정체성이 일종의 이런 인적 자원들이 우연하게 만나고 다른 분야의 인적 자원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재미있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정체성 아까 말씀하신 표현으로는 1차 메이커들이 떠나지 않을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제 부동산을 접근해야 된다 저희는 생각을 했고 특히 이 헤이그라운드 같은 역할을 하는 건물이 누워서 이 동네에 접근을 하면은 더 많은 오픈 스페이스에서 쟤네 뭐 하는지 구경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우리 사회에 큰 임팩트를 던져줄 수 있는 공간이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저희가 2010년에 커뮤니티가 시작하고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4년 동안 아까 작당 모의 같은 활동들을 했었고 이 한 공간으로 너무 부족해서 2개 공간 이런 행사 공간과 코워킹 공간으로 나눠지는 시점에서 돈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했었고 이때는 펀딩 사이트가 없어서 랜딩 페이지만 만들어서 통장 돈 찍기만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대학생 때였는데 한 1,200
원 좀 넘게 81분이 이제 참여해줘서 같이 공사하고 공간을 만드는 과정을 처음에 했었고요. 네, 뭐 그 과정이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공간에 소속감을 느끼는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통해서 실제 뭐 와서 같이 공사해준 품까지 더하면 저것보다 더 훨씬 많은 품들이 이 공간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이 넓어져서 계속 프로젝트가 재미있게 일어나는데 이제 계속 결국엔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슬펐는데 돌이켜 보니 우리가 지역에서 사람이 성장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지만 어쨌든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대한 관점도 이런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점으로 접근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 프로젝트 이름을 이제 벌들의 마을을 만들자라고 해서 비파크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고 지금이야 로컬 크리에이터로 팍팍 밀어주는데 그때 대전에서 이런 공간 창업 가져가면 구멍가게 소리를 진짜 심사장에서 대놓고 할 정도로 서러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있는 자원 없는 자원 다 끌어모아다가 이제 창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 했던 창업은 쉐어하우스였어요. 그때 한창 이 사회주택에서 쉐어하우스 붐이 있었고 저도 이제 제가 하는 일 집에서 이해받지 못해서 맨날 싸우고 쫓겨날 판이어서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다. 정신적인 그런 독립을 위해서 해야겠다 하는데 학교랑 집이랑 10분 거리였기 때문에 저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아끼면 그런데 저랑 비슷한 처지 혹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던 친구들을 모여서 6명이 같이 살기로 했고 그 보증금을 이제 그때는 금리가 1%대였습니다. 그래서 2% 중반대 금리를 약속드리고 지역사회 선배님들한테 이제 보증금을 빌리고 뭐 커뮤니티 공유 공간 사업 따와서 이제 리모델링 비용을 마련해서 6명이서 이제 20만 원씩 내는 이제 집에서 이제 한 5년 동안 사는 시기 됐었습니다. 이때도 학생이어서 월 차임이 그 6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60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되게 저한테는 큰 돈이었는데 공간에 이제 에어컨 설치하는 비용으로 이제 다 쓰고 나서 뭔가 이제 큰 돈은 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 돈도 들어간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역 안에서 그냥 문제 당사자와 이 문제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했고 저는 이제 부모님하고 싸우지 않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만 이렇게 창업했던 거 아니고요. 그 서점을 창업했던 친구도 동네에 서점 있으면 좋겠던 분이 동네에서 큰 K 보증금 대주시고 전 열심히 또 사업계획서 쓰고 또 전국에 서점이 있을 때마다 레퍼런스 다 찍어서 커뮤니티 사람들이 올려주고 근데 지금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창업을 해서 지금은 이제 찻집으로 피보팅 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도 창업을 이 친구는 하고 있습니다. 목공방 창업했다가 신탄진 목공 공장에 공장장으로 간 친구도 있고요. 저희 회사도 2017년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카페도 비슷한 방식으로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몇 팀이 아니라 수십 개의 팀이 이런 식으로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이나 좀 갈증 같은 것들을 좀 최소 리스크로 이제 커뮤니티에 연대하면서 창업하는 방식을 이제 저희는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고 네, 이때 이제 근데 생존에 이렇게 마주하면서 이제 각자 열심히 사는 구도로 이제 커뮤니티가 진화하게 됐었습니다. 그 생존의 시기에 저희가 맡았던 게 이 도시재생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창업을 하게 되니까 2층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놀다가 1층에 커피숍을 차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층에서는 동네 분들하고 인사하는 사이가 돼버렸던 거죠. 일종의 대전 도시공간 곳곳에서 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좀 그룹이었다가 1층에 창업을 하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관계가 생기게 됐고 저희가 놀던 가락대로 동네 분들도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드린 역할을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었는데 그게 이제 마침 그 뉴딜 사업 기조랑 그 가려운데 잘 긁는 동네를 뽑는 그 기조랑 맞아 떨어지면서 도시재생 사업을 저희 어운동에 가져올 수 있게 됐고 이때만 해도 대전 도시공사가 주로 다 맡아서 했었는데 유성구에서 저희가 이 동네에서 했던 역할들을 존중해 주셔서 마침 현장 지원 센터랑 센터장 역할을 저희한테 맡겨 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저희는 100억으로 공유 공간 만들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으로만 덤볐는데
저희한테 큰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뭐 행정, 뭐 주민분들이랑 갈등 막 너무 힘들었는데 어쨌든 100억 갖고 동네에 이런 건물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지하에 52면 주차장이 있고 거기서 월에 한 400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1층 왼쪽에는 주민 커뮤니티 시설, 오른쪽에는 동아리 시설이 있고 2층에는 이제 이런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이 남자는 여자는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월에 300에 27만 원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조합은 주차장 수익과 이 대관 수익을 통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고, 조합의 인건비는 여기서 나오는데 건물의 그 관리비까지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 연에 2천만 원 정도 관리 위탁으로 맡겨주고, 또 아이들 공간은 교육과학과라는 곳에서 이제 사무 위탁으로 이제 또 맡겨줍니다. 근데 이제 공간을 돌리다 보면은 그 일정 정도 수익이 남는 거를 한 해마다 평가를 해서 한 20%는 세금을 덜 지원받는데 이제 줄여 나가고, 나머지 80%뭐 70%는 동네에서 하고 싶은 일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이제 계속해서 뭐 일종의 더 진화된 커머닝을 해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4년 동안 도시재생 뭔지 설명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빨리 건물부터 질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이 공간이 지어지고 나서 이 앞에 공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저 왼쪽에서 뭐 주민분들 뭐 노래 배우고 어르신들 스마트폰 교육 배우고, 그리고 청년들 막 새벽까지 막 그 창업하는 거 처음에 막 전기세 가지고 따지려고 왔다가 이제 열심히 창업하는 모습 보고 도와주는 이런 세대 간의 교차나 이 공간이 정말로 있어서 감사하던 말들이나 인사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주민분들도 본인들이 조합의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기 것처럼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경제적인 이슈로 다룰 수 없는 이 사회 갈등이나 사회 문제 해결 효과가 이 공간을 통해서 해결되는 걸 저희는 보면서 그래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과정은 저희가 동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뭐 가드닝이나 뭐 상권 활성화 사업들을 통해서 접근했던 이제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합이 이 줌바 댄스 하시다가 친해지신 분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 공간에 앞에 유리가 있고요. 그 복장이 되게 파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커튼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친해지신 분들이 마을 조합 만들어서 위탁을 받은 상황이고요. 저희는 도시재생 사업 끝나고도 남아 있어서 계속 행정적인 거 도와드리다가 그 운영 구조에는 그 자생적인 문화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서 1년 동안 그런 의사결정 구조에 빠져 있다가 1년 뒤에 저를 이사로 초대해 주셔서 지금 마을 조합의 이사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되게 좋은 것만 말씀드렸는데 100억 중에 80억이 저기 쓰였고 한 2, 30억 그리고 9에서 40억 더해서 한 5, 60억이 거리를 닦는 데 쓰였어요. 근데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면 억울하지도 않는데 장사도 안 되는데 거리가 깨끗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내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 동네가 커뮤니티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부동산 문제 해결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그때부터 저희가 들기 시작했고, 왜냐면 실제 같이 했던 분들 내몰리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플러스 플랫폼 통해서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갖고 있던 확신은, 되게 지난 정부에서 다양한 사회혁신 채널을 만들었는데 이 공공적인 채널은 만들어지는데 실질적인 임팩트가 그 지역사회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갈증이 모든 사람한테 있다는 걸 저는 느꼈고, 저는 다행히도 이 안녕센터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 커먼즈 공간이 임팩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벌집 다음에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대전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이제 청년 기업들한테 따로 하지 말고 모여서 한 곳에서 임팩트 전달하자고 설득하고, 그 프로젝트 이름을 이제 비스트리트 이름이라 했고, 첫 번째 매입하는 시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비플러스에 올렸고, 총 2억 3천만 원 정도가 펀딩이 돼서 이제 바로 건물을 매입하고, 네, 저희가 비스트리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두 번째 자산화 프로젝트를 이제 구현할 수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공간을 빌리면 여러 다른 공간에서도 이제 협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고 있고요. 1층은 그 상업시설, 2, 3층은 오피스 시설로 기본적인 구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억 3천을 펀딩 받고 그 사회적 경제 조직한테 미리 설문조사한 내용들을 갖고 전세금을 흔쾌히 미리 맡겨주셨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입주까지 마쳤고요. 그때쯤 고민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이거 지고 있으려고 이 건물 산 거 아닌데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에 몇 억이 한 건물에 박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정말 신기하게 이제 그 허세영 대표님 만난 거죠. 근데 마침 대전 소재 기업이었고,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롭테크 이 기술을 주로 그때는 서울 부동산에 이제 갭 투자 수익을 이제 어떤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이 오너십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이 기술을 활용해 보자. 그리고 나도 지역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이제 그 대표님의 어떤 마음 맞는 교집합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한 1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저희 건물을 이제 유동화하는 과정을 거쳤고, 사실 이게 주식이기 때문에 가입하는 절차가 그냥 뭐 하나증권 무슨 증권 가입하는 절차랑 완전 똑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복잡한 과정인데 저희 건물 감정 평가를 이거 설문조사 미리 해서 설명회 온라인으로 하고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을 맞춰서 입주랑 카페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매입하고 이사 가고 저희가 원래 쓰던 공간도 저희가 수년 동안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로 쓸 수 있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임차는 커먼즈가 그러니까 뭔가 자산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랑 건물주랑 또 관계가 좋아서 이걸 5년 10년 더 연장을 하고서 그 공간에 다른 지역에 있던 기업들 또 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더해 보니까 지금 한 건물 줄여서 8개 건물에 20개 공간, 그리고 지금 20개 팀 정도가 이 한 지역에 모여내는 형태로 모여 있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 유동화 쪽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8억 1천만 원을 제가 유동화를 했어야 됐었고,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득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 2달 동안 하루에 한 7번씩 피칭을 하면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플 조작이나 1대1로 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총 1,000명의 건물주가 8억을 감당해 주셨고, 저희가 일일이 찾아뵌 분들 200명이 평균 300만 원씩 6억을 담당해 주셨고, 이 소유 플랫폼에서 이제 800분이 평균 30만 원 안 되게 이제 들어오셔서 나머지 이제 8억 1천만 원을 이렇게 유동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공간이 이 한 블럭 안에 분포하게 됐고, 그 밑으로 내려주시면 저희가 이런 역할들을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 정체성을 이제 지역 관리 회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이제 윙윙이 하는 일로 그냥 표현하시거든요. 지역 관리라는 회사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근데 다행히도 저희가 지역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인적 자원을 연결하고 뭐 행정 자원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거버넌스나 커뮤니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신다는 걸 다들 알고 계셔서 이제 굵직굵직한 기관들도 저희 같은 작은 회사랑 이렇게 협약을 맺어주면서 일종의 지역 안에서는 지역관리 회사로서 정체성을 계속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생 대표님 설명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1,000명의 건물주분들이 저희 건물을 나눠서 갖고 계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9억 중에 1억 원 정도의 최대주주 역할로서 저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동화한 돈으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건물을 매입했고, 두 번째 건물은 한 4개, 5개 팀의 로컬 콘텐츠 기업들이 같이 공간을 만드는 기획을 하고 있고요. 3층에는 서점, 2층에는 공방, 1층에는 이제 내몰리신 소상공인 분이랑 같이 이제 기획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동화한 자금과 그리고 이제 동네 소상공인 분이 믿고 먼저 맡겨주신 전세금과 크라우드 펀딩을 한 번 더 해가지고 이제 이 건물을 매입을 했고요. 이 건물의 컨셉은 유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전까지는 교육과학과처럼 지역도 이 자원을 계몽적으로 사용했거든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디깅하는 문화가 발전되면서 과학 쪽도 심지어 디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 유튜버들이 진짜 급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웃긴 거는 대전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1만 명 팔로워 있는 채널이 전부거든요. 근데 전체 순위를 더해 보니까 수천만 명이 이제 팔로잉 하고 있는데 대전은 10,000명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전이 드디어 소비될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 왜냐하면 이제는 과학이라는 무기도 손에 쥐고 싸워야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저희 커뮤니티 모인 사람들끼리 수다를 떨다가 이제 너드시티라는 이름, 일종의 뭐 똑똑한 개짜들의 도시로 만들자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갖게 됐고 저희는 그 중에서 좀 핵심 브랜드인 그 커뮤니티 서점을 만들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점의 역할이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컨텐츠 출판하는 공간으로서 서점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뭐 제2의 정재승 교수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정말 할 수 있는 분들 많은데 대전이 꺼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 커뮤니티 소속감을 갖고 자기의 지식으로 도시에 기여할 수 있는 일종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 서점을 만들자는 게 이제 저희의 기획이고 저희가 이제 서점을 맡고서 이제 다른 팀은 이제 잡지를 만드는 팀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 연구실에서는 이런 지식인들 연결하는 역할 그리고 이제 충남대학교 윤주선 교수님하고 스튜디오 우당탕탕 팀은 이 오픈 스페이스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건물을 일종의 어원동의 상징적인 헤이그라운드보다 무척 작지만 어원동의 일종의 허브 공간 역할을 하는 거를 이제 저희는 비전으로 그리고 있고 그 꿈이 이제 어느 날 술집에서 같이 수다 떨다가 일이 이렇게 성사가 돼서 이제 세종, 천안, 익산에 계시던 분들 다 이사 오는 그런 좀 엄청난 영향을 갖게 됐고요. 뭐 상상을 더 넓히면 지금 이제 저희가 엑스포 땅 지으면서 밀리신 분들이 이 동네로 왔거든요. 근데 이제 자제분들 다 독립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이제 냉난방 단열도 안 되고 또 이제 이 동네 계속 살고 싶은데 3층 올라가다 다치시고 뭐 너무 혼자 살기 넓고 이런 집들이 많은데 이런 집들을 저희가 장기 임대하고 뭐 노인정 근처에 뭐 시니어 주택을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뭐 혹은 아까 이름이 길냥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1층에 이제 고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가 정부 견제하는 거 말고 방법을 못 찾고 있는데 커먼즈 운동을 바꾸면 어떨까? 뭐 예를 들면 길고양이 문제도 결국엔 사유지에서 다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에 대한 수익률 좀 낮춰서 부시고 안 짓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공간에 이런 규칙과 이런 목적을 갖는 공간을 만드는 거에 합의한 사람들이 시민단체 회비 내는 거 대신에 커먼즈 회비 내는 거예요. 그 커먼즈 안에 규칙을 만들고 그 공간을 우리가 또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지금 테마형 임대주택이라 해서 국토부에서도 임대주택 이제 성량가 같이 안 만들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만드는 제도가 나왔는데 그런 걸 동네로 가져오면 어떨까.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어떤 커먼즈를 이제 꿈꿔보고 있고요. 저는 그 행정이 만드는 공간은 되게 쉽게 민원인 한 명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들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뭐 특정 뭐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정치 지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행정이 더 일반 건물주보다 나쁜 건물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반대로 뭐 사장님 땅은 사장님 맘대로잖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지킬까라는 고민은 결국엔 커뮤니티가 어떻게 이 공간을 소유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이고요. 뭐 그런 고민이 이제 부동산이랑 연결된다 이런 내용이고 저희는 너무 이제 그동안 치이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가도 니네 무슨 사회적 기업이야. 소셜 벤처 가도 벤처 아니지.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지역관리 회사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아직 행정이 지불할 준비가 안 됐고 아직 민간이 높은 수익률이 아닌 이런 지역성을 지키는 일에 투자할 준비가 안 됐구나라고 차라리 인정하니까 좀 속이 편해졌어요. 그때 다른 때에는 막 쭈뼛쭈뼛 이런 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일부러 위탁비 이런 것도 다 매출로 잡아요. 그래서 일한 크기를 더해 보니까 올해 상반기만 벌써 36억을 일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대학이란 조직이었다면 그냥 15% 바로 이윤 때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왜 민간 조직이 새로운 공공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 왜 우리 사회는 담보되지 않는가에 대한 목소리가 이제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또 행정에 의존하면 이제 또 그동안에 좀 속상한 소리 또 들을 것 같아서 방법을 어떻게 찾았냐면 이렇게 한 사이클 돌리고 나서 뭔가 비슷한 펀드는 다 찾아갔어요. 사회적 기업, 뭐 도시재생, 지역사회 돌봄, 그러니까 뭔가 우리랑 연결될 것 같은 펀드는 다 찾아갔는데 이 펀드를 뿌리는 방식이 아무리 낮은 수익률로 모태 펀드를 뿌려도 이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돈에 묻혀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랑 상관없이 모태 펀드랑 상관없이 개인 투자 조합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유동화하면서 몇백 명을 미친 듯이 만나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 실험에 대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가설을 세웠냐면 그러면 결국에 엑셀러레이터들도
이 개인 투자 돈 갖다 쓰는 거면 지역에서 지역 관리에서 투자할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자라는 가설을 세우게 됐고 벤처 잘 모르니까 이제 엑셀러레이터 분들 찾아가서 이게 말이 되는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말이 되는 소리래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벤처 구도가 아닌 이 우리 사회에 돈이 가야 될 곳에 돈이 갈 수 있는 새로운 실험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용기를 오히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움직였고 움직인 지 한 2주 되는데 벌써 49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7분의 투자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20억을 목표로 사모하는 방식으로 이제 라운딩을 지금 돌고 있고 그 돈이 모이게 되면 이제 저희 이 동네를 일종의 사회혁신 실험실이자 저는 앞으로 대학생들이 다 창업하거나 스타트업 안에서 이제 이런 작은 사이드 프로젝트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무서운 일이 아니게끔 만들어주는 일에 계속 공간과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연결하고 싶고요. 그 노력 덕분에 10년 넘게 한 덕분에 뭐 성수동처럼 많지는 않지만 정말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와 윙윙 아니고도 다양한 분야의 리더십을 가진 조직들이 이 동네에 정착을 하고 있고 좀 감사하게 길거리 그 일 끝나고 점심 먹다가 길거리에서 마주치면서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오는 친구들 돌봐주면서 일자리를 조금씩이라도 만들면서 지역 문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계속 쌓였을 때 비로소 이제 결과로서 나오는 과정을 성수동 초기부터 봐왔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은 지대가 비싸니까 실험의 비용도 비싸고 또 그렇게 흩어져 가는 이제 도시가 변해가는 어떤 방향을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잡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지역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스치게 할 수 있고 더 넓은 좀 아까 노잼 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노잼이 일종의 그 창조성을 위한 리추얼 공간으로 이제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서울숲이 저희도 바로 그 전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월평공원이라는 습지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숲처럼 정말 좋은 공간이 저희 지역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대전이 이런 너드들이 혹은 뭔가 내가 머리 싸매고 진짜 챗 GPT로 찾을 수 없는 지식들이 바로 구전으로 나와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공간 그리고 분야와 분야를 넘어서 로컬과 벤처가 만나는 공간 플랫폼만 우리가 벤처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진짜 라이프스타일 기업 더 많은 라이프스타일 기업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저는 어운동을 바라보고 있고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말하는 것과 사는 모습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제1의 공간, 제2의 공간, 제3의 공간, 제3의 공간도 저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가는 공간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한테 어떤 가치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에 따라서 다시 나의 모습이 결정되고 또 누군가한테 영향을 주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1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가치적으로 말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반문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근저에는 이 우리가 사는 골목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무력감 속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 무력감을 극복할 수 있는 실험은 오히려 더 지역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갖고 있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싶은지에 대한 좀 생각을 동네 골목에 녹이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성수동에 이어서 대전 어은동의 이런 혁신 임팩트가 그 커머닝과 커먼즈로 실현하시는 멋진 지역관리 회사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을 이제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패널 토크 2는 한 15분 정도 짧게 하지만 깊게 이야기를 나누고 포럼을 마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우리 최현석 대표님, 이태호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나오실 때 다시 한번 좀 힘있게 힘내시라고 마지막까지 박수 한번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스태프분들 마이크도 조금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이 재밌는 게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부동산과 개발, 또 동네 자산화, 커먼즈 이런 좀 새로운 아젠다들이 좀 많은데 일단 우리 이태호 대표님 한숨 돌리실 동안 프로젝트 렌트 관련된 질문이 정말 쏟아졌거든요. 제가 어떤 거 지금 골라야 될까 고민할 정도인데 두 질문 하나로 묶어서 먼저 드려볼게요.
아마 기업분들도 많이 관심 있게 보신 것 같아요. 이런 공간을 맡기고 싶다. 브랜드 컨설팅 수수료는 얼마시냐? 이런 질문이 이런 게 좀 실무적인 질문이죠. 너무 궁금하다고 하셔서 좀 알려주시고 더불어서 지방에서도 좀 이런 팝업 스토어가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 수 있겠냐? 지금 성수동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한번 대표님께서 풀어주십시오. 일단 네, 수수료라는 건 얼마까지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뭔가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꼴인 것 같아요. 저희의 꼴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을 할 것이냐가 정해지는 거고 사실 그 내용에 따라 너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저희는 팝업을 할 때 팝업이 컨설팅 프로젝트로 들어갈 때 업무 영역이 기획에서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면 디자인, 공간 개발, F&B, 서비스 세팅, 인플루언서 마케팅까지 그다음에 필요하면 팝업 스토어에 필요한 입지까지도 직접 찾아요. 저희는 그냥 프로블럼 솔빙이라고 생각하지 그걸 어떤 미션을 따로 잘라서 해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꼴을 가지고 같이 할 거냐에 따라 좀 너무 달라지는 영역이라 답을 드리기 조금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고 카테고리별로 견적을 받아야 된다. 네. 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이라 사실 저희가 올 초에 부산에서 가나 초콜릿 하우스 시즌 2를 했어요. 서울에서 저희가 한 6주 동안 2만 명 좀 넘게 오셨거든요. 근데 가나 초콜릿 하우스가 공간이 서울보다 조금 좁기는 했지만 4주 동안 밖에서 대기 누르고 못 들어오신 분까지 하면 2만 2천 명이 넘어요. 자 결국 서울이냐 지방이냐 물론 인구가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죠. 서울이랑 수도권까지 하면 한 2,100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350만 정도의 인구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방에 갔을 때 더 해야 될 고민은 고객이 누군가인가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렌트 부산을 처음에 할 때도 우리는 과연 부산 사람을 설득하는 즐거움을 줘야 되나? 아니면 부산이 알고 싶은 서울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더 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선택한 건 그래 여전히 결국은 부산이란 지역에 도움이 되려고 하면 부산 외부에서 더 많은 사람이 와야 되고 그럼 서울 사람들이 알면 재미있을 것 같은 부산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라고 해서 열심히 했더니 부산 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서 근데 정말로 결국은 서울은 어쩔 수 없이 메갈로폴리스예요. 그러면 서울의 트래픽이 지방에 내려갈 이유를 줘야 그 지역에 도움이 되지 그 지역의 힘만으로는 의미 있는 성장을 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생길 거예요. 사실 한국이 계속 지금 서울시가 외국 관광객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관광객이 더 방문을 해줘야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관점으로 고민해야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부산도 지방 도시라고 하기엔 되게 큰 도시여가지고 아마 질문의 취지는 아주 작은 도시를 활성화시킬 때 이 팝업 스토어가 도움이 될까 뭐 이런 것일 그럼 텐데요. 한 가지만 더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더. 그러니까 그 의미라고 하면 사실 서울에 들어와 있는 왜 은커피라고 기억하세요? 도쿄 아라시야마 강가에 있는 도쿄 아라비카라는 커피 브랜드가 있는데 오사카에서 시작해서 몇 군데 브런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브랜드를 알린 건 아라시야마 점 딱 한 개의 점포예요. 그 사진 좌석도 기껏해야 20석이 안 돼요. 근데 그 한 컷이 너무나 탐난 나머지 도쿄에서도 일본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결국은 이제 필요한 건 얼마나 강력한 경험의 밀도냐라는 거죠. 데이트를 한다고 해도 100번 만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한 번 감동이 있으면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결국은 고객에게 얼마나 큰 경험을 가치 있게 주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게 말씀하시고 오늘 대표님 말씀에서 컨텐츠의 밀도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태호 대표님께 들어온 질문인데 이것도 좀 묶어서 좀 말씀드리면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커머닝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머닝이라는 개념이 좀 낯설어서 뭐 자산화 뭐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누구나 비스트릿의 소유주가 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이 있으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건 좀 커먼즈를 아시는 분이 드리는 사이드 질문인데 만약 좀 커뮤니티 기반의 공간에 정책
정체성에 맞지 않는 팀이나 입주사가 들어오려고 할 때 특히 이제 자본의 어떤 힘을 가지고 와서 이 커뮤니티가 만들어 놓은 가치를 그냥 어떻게 보면 가져가려고 할 때 이걸 좀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뭐 이런 질문을 좀 엮어서 좀 드려볼게요. 개념 설명이랑 뭐 그걸 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네. 네, 그 사실 뭐 커머닝이나 커먼즈 다 이렇게 정확한 정의일지 모르겠는데 저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제 옛날에 커먼즈는 뭐 공기, 뭐 바다, 뭐 이런 거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도시에서의 공유 자원을 이제 커먼즈라고 저희는 칭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내내 말씀드렸던 게 이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둘이 친했는데 싸우면은 이 둘이 쌓았던 관계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이 둘이 쌓았던 관계가 공간에 남아 있으면 예를 들면 동아리 선배님들 남겨놓은 기록 같은 거 보면서 이제 그 다음 사람들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은 일종의 문화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커먼즈라고 공유 공간을 해석하고 있고, 커머닝은 이제 그 각각의 커먼즈 공유 공간에 맞는 규칙이나 운영 방법들을 이해관계자 사이에 이제 조정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정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 갈 때 지금 이제 저희가 매입한 건물 그 너드시티 만들겠다고 한 건물도 아예 전적으로 그 스타트업 분들 입주자분들한테 이제 맡겨놓고 저도 그 구성원의 하나로 따라가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커뮤니티한테 인파워먼트 하는 식으로 저희는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제 건물마다 운영되는 그런 규칙들은 달라질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임차를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왔을 때에도 그들의 규칙을 존중해서 이제 좀 키퍼 역할,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어운동을 접근하고 있고,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게 저희는 빠르게 이 동네가 잘 되길 바라지 않고 지금 이 동네도 지역 사람이 보기에는 장사 안 되는 동네예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장사 안 되는 동네, 상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좀 아지트 같은 형태의 역할을 아직은 더 유지하고 싶고, 이제 그 아지트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많이 인파워먼트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뭐 장사가 안 될 거라 안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걱정이 되긴 해요. 항상 떠들고 다니면서.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저희가 그걸 막는 역할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너무 잘 정의해 주셔서 뭐 커먼즈 좀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소유권까지 같이 권한을 나누는 행위고, 좀 소극적으로는 같이 뭘 쓰는 그런 그룹이나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을 커먼즈라고 하고, 그런 커먼즈가 자원이고 그런 규칙을 만드는 행위들이 커머닝인데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잘 이해가 됐고, 아마 질문 주신 분들도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두 번째 질문은 두 분께 이제 각각 챌린지 하시는 주제들의, 그러니까 좀 고민하셔야 될 주제들에 대한 질문인데요. 먼저 렌트 쪽에 좀 질문이 센 것들이 들어왔어요. 이분의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건물주가 팝업 스토어라는 어떤 대안 때문에 원래 비어 있으면 가격을 좀 내려서라도 임차인들을 좀 이렇게 적정 가격에 시장가가 조정되게 해야 되는데 이 팝업 스토어 때문에 더 비싸지고 그래서 더 공동화되고 그러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극한 도시인 성수동에서는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이거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신 것 같고요. 동시에 이제 그 굉장히 팝업 주체들이 많아지면서 잘 되는 팀들만 결국 살아남고 그 안 되는 팀들은 결국은 팝업 스토어가 뭐 대안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격차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격차를 좀 줄여가는 어떤 방법은 뭘까? 이 두 질문을 좀 엮어서 이제 팝업 스토어를 많이 말씀해 주셨다 보니까 설명해 주시면,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건물주 분들이 물론 참전하면서 거리가 좀 빠르게 변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코로나를 기점으로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은 현재 숫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미 상업부동산은 충분히 과잉입니다. 강남이고 뭐고 여기저기 다 비었어도 비어있는 데는 답이 없고요. 찰 때만 차는 것뿐이에요. 물론 그 땅의 임계치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듯이 건물주가 가를 수도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이 유동화된다라는 건
이제 더 이상 건물주들이 파워를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희끼리 농담 반 진담만으로 저희 관계 있는 좋은 팀들 10팀 데리고 서울의 어느 골목 가도 땅값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건물주들이 파워가 아닌 상태가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알파돔 시티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옆에 현대백화점 생기자마자 불과 1년 만에 초토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로케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강력한 컨텐츠의 밀도와 정보 발신력을 가지느냐의 문제인 거고, 아까 작은 브랜드들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소비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에 없는 스트리밍형 스트리트를 가져버렸어요. 불과 2년인데요.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팝업 스토어에 대한 경험치가 전 세계에서 탑일 수밖에 없어요. 왜? 외국에는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활성화된 케이스는. 그 의미는 소비자들이 순식간에 판단을 해요. 아무리 뭘 공짜로 줘도 잘 받고 나와서 뒤에서 한마디씩 해요. 그런데 얘들 이거 왜 한대? 이제는 그 질문에 좋은 답을 주지 못하면 어차피 마케팅 밸류가 없어요. 물론 지금은 단기적으로 막 일어난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정말로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일부는 얘기하겠죠. 이제 팝업스토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거는 판촉의 개념들은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 브랜드 전략에서 필요한 시점에 하는, 결국은 저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언제까지 채팅만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오프라인에서 충분한 메시지와 커뮤니케이션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부동산을 얻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라는 건 이 변화 자체는 지속 가능한 변화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공감했고요.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도시에서 뭔가 팝업 스토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어떤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본질, 컨텐츠와 그 유저들을 만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잘 잡으면 어느 조건에서도 할 수 있고 작은 지방이라도 어느 상황에서도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실력을 키워라라는 말로 우회적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대표님? 콘텐츠. 할수록 먹고 살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네, 크리에이티비티를 더 만드는 과정이 더 치열해질 것 같다라는 얘기로 잘 전달이 된 것 같고, 사실 저는 그렇게 가는 게 결국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경쟁력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너무 공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태호 대표님께 드릴 우리 커먼즈 쪽의 이제 챌린지 과제는 결국 이제 지속 가능하냐 비즈니스적으로 그거에 대한 질문이 좀 베이스가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발하신 동네에서 이제 자산화를 통해서 얻으신 수익은 어떤 기준으로 커뮤니티와 투자자들에게 배당이 되는지, 그 배당에도 규칙이 있는지 이런 이제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전 방법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해온 것들 보신 것처럼 다 다른 방식과 제도와 그 방식을 사용했거든요. 소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 5%씩 받는 경우고, 첫 번째 했던 프로젝트는 거의 기부에 가까웠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간의 오너십을 획득하고 싶은 정도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현재 B+ 통해서 할 때는 한 5에서 7% 사이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소유로 할 때는 이제 5% 배당을 약속드리고 했는데 조금 버거운 감이 있어서 이게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은 갖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막 한쪽 길로 깊이 빠질 수 있는 기회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유혹도를 좀 떨쳐내는 게 제 자신으로서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저희 부대표님이 마침 다행히도 카페를 잘 하셨어가지고 이제 카페로 그동안 잘 현금 유동을 만들어 왔는데, 이제는 아예 피보팅해서 서점에 이제 저희 그동안 쌓아온 카페 그 원두 경쟁력까지 더해서 이제 리테일도 하나는 상징적으로 도시의 상징적인 브랜드로 할 생각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른 브랜드들이 잘 할 테고, 또 이제 제가 이걸 10년 하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의 원형을 공유하고 있는, 커뮤니티 출발점의 그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친구들이 10년 동안 행정에서 일하다 10년 동안 교육회사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이사로.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팀원하고 저 비전과 이 현실이 좀 떨어져 있어서 맨날 욕먹는 대표였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제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해하는 사람이
그 커뮤니티가 보냈던 제가 이제 슬퍼했던 그 시간을 견디고 나니까 자산이 돼서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비즈니스 모델은 저의 역량보다는 앞으로 이사님들의 역량 안에서 리테일이나 뭐 이제 그런 교육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제 오픈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교육 역량 같은 것들로 더 심화가 되게 될 것 같고요. 이 어운동을 활용해서는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년 정책이 이제 기본권을 보장하거나 완전 극단적으로 이제 창업으로 밀어버리거나 이 사이에 있는 회색지대에 있는 대안적인 이제 정책이나 서비스 영역을 만들어내는 일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양쪽에 그 벤처 스타트업들도 정말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이 성수동이 뭔가 리테일의 팝업이 됐다면 저는 어운동은 일종의 스타트업들의 실증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저희는 공간, 행정자원, 인적자원 뭐 모든 자원들을 동네에 지구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뭐든 할 수 있지 않을까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생각하신 거 하셔야죠. 다 해내실 것 같고 두 분 다 사실은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가 됩니다. 사실 더 많은 얘기를 나누면 너무 좋을 텐데 제가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주신 질문을 이렇게 뭉쳐서 드리기도 했고 시간이 사실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그 뭐 아까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회사가 지금까지 어쨌든 지난 10년간 보여주신 퍼포먼스는 이렇게 주목받을 만한 가치를 만들어 오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함께 협력할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 회사는 이런 거 할 거니까 같이 할 때 이렇게 하자. 어떤 콜링 차원에서 한 말씀씩 해주시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엔 최원석 대표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이 모델을 시작할 때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모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올 초를 기점으로 저희는 모델 3 그러니까 3단계 모델 중에 1단계 프로토타이핑이 끝났다고 판단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2단계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어떻게 머지해서 또 하나의 미디어 채널이 될 것인가라는 실험을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와 함께 3단계로 이제 컨텐츠도 어찌됐건 오프라인 컨텐츠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이것조차도 어떻게 오프라인 상에서 유동화할 것인가라는 도전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로세스 자체가 기존의 BM이랑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벌어요라는 질문을 꼭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버는 구석이 좀 많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루트랑은 달라서 전체 프로세스 상에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고 얼마든지 재밌는 실험이나 협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항상 오픈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명함 꼭 붙여주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이태우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장소를 주제로 하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에 밀접한 분들이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컨텐츠가 힘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는 되게 전형적인 컨텐츠들, 완성된 컨텐츠 통로로서만 공간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전형적이지 않은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컨텐츠도 힘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다루시더라도 좀 전형적이지 않은 실험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할 수 있고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만들어지면 이 서울처럼 밀도 있는 실험 말고도 지역에서의 그런 대안적인 실험들도 우리 사회가 돈을 뿌려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아까 강남도 이제 비어가는 마당에 부동산 그 자체만으로는 저는 결국에 그 승부를 볼 수 없다고 보고 있고, 그 지역에 맞는 어떤 가치와 어떤 오너십을 통해서 이제 그 지역이 정말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좀 접근하고 싶고, 너드시티에 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도 언제든지 대전으로 네, 와서 저희의 문을 두드려 플레이스메이커 주시면 포럼 참여하신 네. 분들에게 뭐 쿠폰 같은 거 주시나요 가면? 네, 맛있는 커피 건물 완성되고 나서 네,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저희 플레이스메이커 시티 포럼 오늘 핵심은 결국 부동산은 도구일 뿐, 거들 뿐. 결국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소프트 파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컨텐츠, 커뮤니티, 이제 이런 것들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 그걸 맨 앞에서 좀 이렇게 좀 실험하시고 두들겨도 맞아보시고 그 가치를 증대해 보신 경험을 가지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패들렛 게시판 진심이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다 못하신 얘기나 혹은 좀 피드백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혹시 또 이런 자리 있을 때 더 좋은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두 분과 우리 허세영 대표님께도
때도 질문지 꼭 보내드려서 여러분들께 더 추가적인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부 열어주신 두 분께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안전히 돌아가시고 성수동을 조금 즐기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